네, 15페이지 저희 고정자산 메뉴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보통 이제 회사에 뭐 기계장치라던가 이런 차량들, 우리 회사의 이런 자산인데 이 자산을 관리할 때 저희가 감가라는 표현을 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뭐 기계장치라던가 뭐 차량, 즉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자산을 감가 하고 관리하는 메뉴다. 이게 저희 어카운트의 고정자산 메뉴 활용이 되겠습니다. 왜냐? 기계장치나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그 가치가 떨어질 거예요. 그걸 저희가 감가된다고 표현하죠. 그래서 정확하게 얼만큼 감가가 됐는지를 관리를 해줌으로써 우리가 그 감가를 팔 때, 처분할 때 이게 이익인지 손실인지 이런 것도 알기 위해서는 이런 고정자산 관리를 잘 진행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고정자산 메뉴를 활용할 때는 첫 번째 고정자산 유형 등록이라고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자, 유형 등록은 사실 필수는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뭐 이거는 차량유야, 이건 기계장치유야 라는 거에 대해서 큰 카테고리로 내가 미리 등록해 버리는 겁니다. 자, 등록을 하게 되면 내가 나중에 차량을 매입할 때 이 내용들을 자동으로 다 따라오게 처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해당 유형에 대한 계정, 충당금 계정, 상각비 계정을 미리 걸어 놓을 수가 있고요. 뭐 상각 방법도 다 동일하게 걸어 놓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 한번 들어가 볼게요. 첫 번째 고정자산 유형 등록이라는 메뉴를 통해서 내가 관리할 고정자산들에 대한 큰 카테고리를 등록해서 관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게 편리한 점은 해당 계정, 충당금 계정, 뭐 상각비 계정 이런 상각 방법 이런 내용들을 미리 정해 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내가 고정자산을 등록할 때 이 내용들을 끌고 올 수 있다라는 게 고정자산 유형 등록의 하나의 사용할 수 있는 유의점이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어디 가서 등록을 하느냐? 회계원의 고정자산 메뉴로 들어가 보면 맨 위에 나와 있어요. 고정자산 유형 등록. 저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코드는 실습 코드이기 때문에 이렇게 등록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이 신규 버튼을 눌러서 한번 등록을 해본다라고 하면 이렇게 나와요. 자, 이거의 큰 유형명은 뭔지, 해당 계정은 뭔지, 충당금 계정, 상각비 계정은 어떻게 할 건지, 상각 방법은 어떤 식으로 정액법으로 할 건지, 정률법으로 할 건지, 내용 연수는 연으로 할 건지, 월로 할 건지, 잔존가치, 내용 연수 이런 내용들을 다 걸어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등록되어 있는 이 차량 한번 눌러서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보면 이렇게 걸어놨어요. 내가 차를 매입할 때, 차라는 고정자산을 내가 등록을 할 때는 차량 운반구라는 계정을 쓸 거고요. 고정자산 계정을. 충당금 계정도 차량 운반구 감가상각 두 개, 비용 판으로 처리할 거다. 감가상각 판, 정률법으로 할 거고 내용 연수는 연 기준으로 관리를 할 거다. 잔존가치는 얼마다? 5년 관리할 거다. 이런 식으로 내가 큰 카테고리의 고정자산 유형을 등록할 수가 있고요. 자, 두 번째 고정자산 등록 교재 두 번째 2번 나와 있죠. 이어서 가볼게요. 자, 여기서 마찬가지로 신규 버튼 눌러서 내가 진짜 구매하고 또는 내가 진짜 관리하는 고정자산의 명칭을 넣어주면 돼요. 자, 예를 들어서 모닝이다 또는 뭐 K5 123하 1234. 자, 이런 식으로 뭐 우리 회사의 자산이다. 자, 이 K5 차량은 어떤 유형을 가졌냐? 차량의 유형을 가졌다. 자,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이 내용들이 자동으로 다 따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이거 유형명 필수 아니에요 라고 말씀드렸던 게, 만약에 이거 제가 안 적을 거면 이거 직접 다 입력하시면 돼요. 내가 고정자산을 등록할 때마다 이 내용을 다 직접 입력하시면 크게 문제 없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다가 다시 한번 차량 걸어줄 거고요. 자, 그리고 감가상각 제외기간이 필요하면 등록해서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수량 관리할 거다. 그럼 사용 처리해 주시면 돼요. 자, 이 상태에서 그대로 저장 눌러주시면 내가 관리할 고정자산 등록한 거예요.
방금 전에는 큰 카테고리였어요. 큰 유형. 근데 내가 관리할 고정자산은 고정자산 등록 메뉴에서 신규 버튼 눌러서 등록한다라는 거 하나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해당 유형에 등록해놨던 내용들을 가지고 그대로 상각 방법이라던가 계정들을 가지고 온다라는 거 하나 참고해 주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하나 이제 참고로 말씀드릴 게 고정자산 등록할 때 이 수량 관리 아까 제가 사용 처리했잖아요. 근데 이 수량 관리를 내가 체크한다고 해서 재고의 수량이 증가되는 건 아니에요. 고정자산 수불부에서 고정자산 수불부에 영향을 주는 수량이 되겠습니다. 이게 고정자산의 수량 내용이었고요. 자, 저희 그럼 이제 고정자산 등록까지 한번 했고요. 저희 그러면 이제 16페이지 고정자산 매입부터 한번 시작을 할 건데요. 저는 순서를 어떻게 잡아볼 거냐면 고정자산 매입하는 거 1번, 감가상각 계산하는 거 2번,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매출하는 거, 매각하는 거 3번으로 한번 보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고정자산 매입 메뉴 한번 들어가 볼게요. 회계원 고정자산에 고정자산 증가 메뉴로 들어올 거고요. 내가 고정자산을 매입한 날짜를 넣어주는 거예요. 자, 뭐 미래자동차에서 K5 차량을 한 대를 사왔습니다. 자, 900만 원에 사왔고요. 자, 이 상태로 그대로 저장 눌러주시면 고정자산 증가는 끝났어요. 근데 잘 보시면 매입 전표와 굉장히 비슷해요. 이 고정자산 선택하는 거 말고는 차이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이렇게 고정자산을 매입을 했으면 이제 감가상각 계산을 해줘야 되겠죠. 교재는 이제 17페이지예요. 자, 여기서 신규 버튼 눌러줄 거고요. 감가상각 계산을 한번 2월부터 해보겠습니다 라고 하고 매입한 달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라고 해서 체크해서 저장을 돌려주면 자, 23년도 2월부터 한번 내용을 가보면 이렇게 감가상각 계산 제가 돌린 게 나오게 되고요. 다시 한번 전체 계산 눌러서 내용을 확인해 보면 해당 단기상각비나 미상각 잔액을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하셨다라는 거는 아직 회계 출력물에 반영이 안 됐어요. 감가상각비가 손익에 반영이 된다거나 그런 내용까지는 아니고요. 단순히 이카운트에서 고정자산 대장을 보기 위한 내용까지만 현재는 설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기타 버튼에 이 전표 생성이라는 버튼을 눌러줘서 출력물에 반영을 시켜줄 거예요. 전표 생성 클릭. 자, 24년도 1월 달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이때 날짜로 체크해서 그대로 저장 눌러주시면 끝나요. 그러면 저희 출력물에 재무상태표 가서 1월 달 날짜로 한번 검색을 해보면 운반구와 해당 감가상각 두 개의 금액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되고요. 출력물에 손익계산서를 가서 또 검색을 한번 해보면 이렇게 감가상각비가 반영된 거를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감가상각 계산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회계반영까지 처리를 한 건데요. 감가상각 계산이라는 메뉴에서는 이렇게 우측상단 옵션을 통해서 혹시나 상각률이라던가 또는 감가상각 계산 기준 설정이라던가 시작월 설정을 내가 잡아줄 수 있다는 거 한번 참고해 주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남은 거는 매각이겠죠. 매각. 다시 회계원 고정자산에 이번에는 매각은 고정자산 감소로 들어갈 거예요. 자, 거래처는 멀티북한테 팔았고요. 내가 판 고정자산은 아까처럼 K5 이걸 팔았고요. 한 대를 팔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건 매각한 거고요. 그랬더니 자동으로 이렇게 다 튀어나와요. 값이 취득원가 얼마였는데 감가상각 두 개가 얼마였고, 그래서 현재는 내가 0원에 팔게 되면 이렇게 손해를 본다라는 걸 볼 수 있고요. 자, 내가 매각을 800만 원에 할 거예요. 그랬더니 양수가 됐습니다. 즉 이익이 발생했어요. 그럴 때는 처분 손익 계정에 유형
자산, 처분, 이익 이런 식으로 잡아줄 수 있겠고 돈은 못 받았으면 외상매출금으로 처리해서 끝내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게 이카운트에서 고정자산 매각까지 처리하는 내용이었어요. 제가 여기서 이걸 보여드리려고 순서를 좀 바꾼 겁니다. 감가상각 누계액이 나오게 되는 거, 요 내용. 감가상각 계산을 돌리셨다면 요 누계액은 잘 반영이 된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고정자산 전표조회라는 건 사실 어떤 메뉴냐면 고정자산 메뉴에서 입력한 전표를 내가 수정하거나 조회하거나 삭제하거나 뭐 인쇄하는 이런 주요 기능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요 내용 말고도 내역 등록이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즉 우리가 조회 메뉴 특징 뭐 수정할 수 있어요, 조회할 수 있어요 이게 아니라 내역 등록이라는 하나의 기능이 있어요. 고정자산 전표 조회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 들어가서 이렇게 내역 등록만 한번 딱 클릭을 잡아보면 어떤 전표 처리를 하는 게 아니라 고정자산 내가 대장, 고정자산을 관리하기 위해서 내가 따로 등록하는 거예요. 즉 이런 회계전표를 입력해서 처리하는 게 아니라 고정자산 내역만 입력한다고 해서 자산이 증가되거나 감가상각되거나 매각했거나 폐기됐거나를 따로 입력해 주는 건데 즉 고정자산 대장을 위해서 쓰는 거지 회계 처리는 발생하지가 않는다라는 거. 자, 그럼 이 메뉴를 왜 쓰냐? 저희 이카운트 시작하기 전에 몇 년치 이미 다 돌려놓은 거 있는데 고정자산 돌려놓은 거 있어서 이거를 그러면 저희가 따로 입력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라고 하면 내역 등록 통해서 이카운트 시작한 시점 이전의 내역을 내가 직접 입력해 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또는 저 매입전표, 매출전표에서 고정자산 관련된 내용으로 전표를 작성을 해버렸어요. 자, 그런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는 건데 매입전표나 매출전표를 쓰고 고정자산 증가나 감소 메뉴를 쓰면 중복돼요. 똑같은 회계 처리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고정자산 전표조회 메뉴 들어가서 내역 등록만 통해서도 별도로 입력해줘라 라는 내용이 요 두 번째 내용이었습니다. 자, 저희 여기까지 고정자산 계산도 돌려보고 내역만 입력하는 방법도 한번 봐봤고요.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이번에 저희 당구장 표시되어 있는 거 한번 볼게요. 자, 이건 어떤 내용이냐면 저 이카운트 시작하기 전에 잔액 조정이라는 기능 통해서 저희 자산에 대한 이 기초잔액을 입력을 다 끝냈어요. 자, 그런데 고정자산 전표조회에서 내역 등록하면 한 번 더 반영되는 건가요? 라는 걱정을 좀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내역 등록이라는 거는 회계에 영향을 주지 않았어요. 회계 반영에. 그렇기 때문에 잔액 조정 입력을 했다라는 건 재무제표상에 내가 보여지기 위해서 입력한 거고요. 자산에 대한 내역 등록하신 거는 감가상각 계산을 위해서, 즉 해당 대장을 보기 위해서 관리한다라는 걸로 나뉘어지기 때문에 전혀 걱정을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7번째 저희 감가상각 계산 있고 8번째 이렇게 회계 처리하는 것까지도 한번 추가적으로 저희가 사진을 넣어놨으니까 혹시나 잘 안 보여요, 제가 빨라서 못 봤어요 이러신 분들은 이런 사진도 한번 참고해서 한번 봐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이제 다음 페이지를 가보면 실습문제 밑에 보시면은 이렇게 감가상각이란 어떤 건지 정액법, 정률법이란 어떤 건지에 대한 정의 내용 적어놨으니까 한 번 더 참고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네, 저희 여기까지 감가상각 계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